사실 뭐 유형 6번은 크게 어려울 건 없어. 거듭제곱이라는 게 뭐야? 결국에는 이게 저 똑같은 능력 그냥 두 번 복해라 이 얘기 아니야. 이거 한번 해보는 데 의의가 있는 거니까 얘는 그냥 문제 한번 보면 돼요. 1255번. 얘 보면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있는 거예요. 구근이 알파와 베타예요. 얘는 사실은 거듭제곱의 꼴을 빌린 방정식의 근각에서의 관계에 관한 문제지. 오늘은 가져왔구나. 안경을 쓰고. 얘 두고는 알파와 베타라고 할 텐데 그다음에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4. 그다음에 알파 베타는 2라는 사실 이미 알고 있죠. 다 배웠으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a 제곱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래. a 제곱이라는 게 어떤 놈이냐면 a라는 놈을 제곱한 놈이야. a는 이렇게 생긴 놈이야. 그랬을 때 a 제곱 구하라 그러면 그냥 구하면 되죠. 이거는 그럼 구하면 되지. a 제곱은 a 곱하기 a니까 행렬 a 곱하기 행렬 a 해주면 되겠죠. 곱셈 까먹지 않았겠지. 가로 세로 곱해서 1항 2열 예, 앞에 1항 1행 뒤에 1열 해서 곱한 게 1행 1,1,1이야 그지?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되냐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1이다 아니 두 번째 2,1 성분은 그렇지 알파 플러스 베타. 오랜만에 이렇게 감이 안 잡히지? 헷갈리지 그지? 행렬에서 꾸준히 연습해. 여기는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끝에는 1 플러스 베타죠. 모든 것을 합을 구하래. 그럼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알겠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아까 마이너스 하나는 알게 되어졌으니까. 얘가 문제인데 여기서는 뭐가 필요한 거야? 우리 곱셈공식 예전에 응용했던 거 그렇지?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플러스 2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사실 앞부분만 보면 뭐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서 2알파 베타 뺀 거거든요. 그렇지? 곱셈공식을 기억하지 못하는 중간 때 배운 거, 중2 때 배운 거 기억하지 못하고 못 풀 수도 있다. 그런 사태는 불어난 사태는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인수분해나 곱셈공식을 나중에라도 놓으면 안 되는 이런 것도 있어. 14네. 그래서 14 더하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을 더하니까 얼마나 됐어? 답은 6 이렇게 구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지만 우리가 이거 좀 신중하게 밟아 나가죠. 저기 1257번 해볼게. 여기가 좀 중요해. 가운데 이 부분이 여기가 잘 연습이 잘 되면 뒤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사실. 켈리 해밀턴 배우는 막 어려운 거 없으니까 중간을 좀 잘 보자요. 1257번 같은 게 행렬을 한참 안 풀던 사람이 풀면은 틀리기가 너무 좋은 문제야. 잘하는 애들도 이걸 틀려. 가이도 요새 뭐 잘하니까 가이도 잘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 요새. 예전이랑 많이 달라졌으니까. 근데 가이 같은 애들 틀린다고 이거. 왜 그러냐면 구하라는 게 a제곱 마이너스 4제곱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잘 모르는 애들은 이거 보고 그냥 a제곱 그냥 구하려고 그러거든. 근데 가이처럼 지금 곱셈공식 인수분해가 훈련이 된 사람이 오히려 잠깐만 이거 합차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하고 요거를 써버린단 말이야. 근데 행렬의 세계에서는 곱셈공식 돼야 안 돼.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얘는 원리가 결국에 뭐냐면 a제곱 그 다음에 2ba 마이너스 2a 요런 애들이 ba랑 ab는 같아. 그러니까 둘이 합쳐서 없어져 라는 걸 전제로 해서 만든 게 곱셈공식인데 교환법칙 저 다 성립한다는 걸 전제하에 행렬의 곱셈은 교환법칙 성립 안 하잖아. 그치? 요렇게 풀면 안 된다는 거야. 요렇게 풀면 얘는 어떻게 해야 돼? a와 b를 따로 끄줘야 돼. 어떻게? 위와 아래를 더해서 연립하는 건 상관없잖아. 덧셈 뺐으면 상관없잖아. 얘네 교환법칙 되니까 위와 아래를 더해줬더니 2a가 얼마나 되느냐? 마이너스 2, 0, 4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1, 0, 1. 왜냐면 행렬의 실수배라는 거는 실수로 모든 성분 나누면 그 행렬 원래 되니까. 그지? 행렬의 실수배라는 거는 행렬에다가 그 실수값을 모든 성분에다가 똑같이 곱하는 건 행렬의 실수배니까 a가 그러면은 요 놈이니까
요 위의 식에서 a를 빼면 2b를 구할 수 있겠지, 그치? 그럼 2b라는 놈은 1, 1, 2, 3에서 마이너스 1, 0, 2니까 여기도 주의해야 돼, 뭐 주의해야 돼? 5를 주의해야죠. 그래서 2, 0, 2, 1이겠다. 맞니? 그러면 b라는 놈은 b를 구할 수는 없구나, 우리. 4b제곱 구할 거니까.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4b제곱 구해라 그러면 요놈 제곱한 거 하나, 요놈 제곱한 거 하나 해가지고 빼야 돼. 그치? 따라서 a제곱 마이너스 4b제곱. 그래서 곱셈 공식을 쓰지 못하게 되면 이게 또 지금 보면은 이 틀 안에 이 유형은 이런 유형이야 하고 얘기를 해놓고 보면 괜찮은데 나중에 이제 시험에 뜬금없이 이게 딱 나오면은 자기도 모르게 곱셈 공식이 쓴다 이거 마음도 급하고 이러니까 주의를 해야 돼. 그래서 a제곱이라는 거 가니까 마이너스 1, 0, 2에 마이너스 1, 1, 0, 2 곱하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써주고 2b의 제곱이 4b제곱이니까 아까였으면 2, 0, 2 곱하기 2, 0, 2 그래서 얘는 행렬을 너무 서두르지 말고 차분차분하게 그래서 시험 때 만약에 행렬이 나한테 계산할 게 많다 그럼 얘는 일단 체크하고 넘어가 딴 것도 먼저 풀어 남은 시간에 얘를 좀 천천히 마음에 여유로 계산해 주는 게 아마 실수라든가 오답을 좀 막는 방법이 되겠죠. 여기도 여기 해서 앞에부터 해볼까? 그러면은 1인가? 1이네요. 1 마이너스 1이니까 1 0, 0이니까 0 그 다음에 0이니까 4 마이너스 여기도 해봅시다. 4 여기는 0이네요. 여기는 4 더하기 2니까 6 여기는 0하고 1이니까 1 이렇게 되겠다. 주의해야겠죠? 여기서 이걸 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4 0 마이너스 계산 틀린 거 얘기하고 맞아서 틀렸어. 틀렸어? 어디? 어디 정리하는 여기? 그래 이제 곱빼기 0이 1이네. 나머지는 다 맞았니? 다 맞았네. 다 맞았네. 그러니까 2,1 성분을 구하니까 2행 1열이니까 여기라는 건 얼마? 답은 마이너스. 어렵지 않죠? 계산은 성실하게 틀리지 않고 하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1258번 대표 문제 봅시다. 사실은 얘가 주가 아니야, 그치? 행렬의 거듭제곱이라는 거에서 사실은 포인트는 이 거듭제곱꼴이 반복해서 어떤 놈으로 나올 때 아니면 이 거듭제곱 자체가 규칙을 가졌을 때 이 문제가 주류야. 맞지? 그래서 규칙 찾기 행렬 A라는 놈이 여러분의 1, 마이너스 2, 0, 1인데 그때 A의 N제곱이 진작이 가겠지만 A의 N제곱이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8, 그 다음에 0, 1 얘는 제곱 내지 세제곱까지만 한번 해보면 알 수 있을 거야. A제곱이라는 놈이 어떤 놈이냐면 1, 마이너스 2, 0, 1 마이너스 2, 0 바로 세로 해주니까 여기는 당연히 1 그리고 마이너스 4 그리고 얼마야? 0 그리고 1이네. 세제곱하면 어떻게 돼? 여기까지는 아직 명확치 않은 게 마이너스 2의 거듭제곱이지, 그치? 아니면 마이너스 2n지 아직 모르지, 그치? 지금 제곱이 2 곱하기인지 2 곱하기인지 모르겠지만 세제곱을 해봅시다. 중요한 거는 규칙을 찾는 거예요, 규칙을. 그러면 당연히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n이다, 이게. 그치? 2n이다. 나머지 해볼 필요 여기가 2n이기 때문에 AN은 마이너스 2n 이런 규칙이 성립하겠다. 그치? 그럼 좀 명확하게 해주려면 A의 n제곱을 1, 그다음에 마이너스 2n 그리고 0, 1 이렇게 쓸 수 있겠네. 그렇다면 마이너스 128이 되기 위해서 n은 얼마가 되어야겠어? 64가 되어야겠죠. 64. 그래서 차함수의 값 64. 여기 구하는 문제였고요. 상문제 한번 볼게요. 1261번. 1261번.
일부러 크게 썼어. 한 방에 문제를 여러 개 푸지 않더라도 크게 써주는 게 나을 것 같아서. A는 1, 2, 1, 2네. 그랬을 때 행렬 A16제곱의 모든 성분의 합은 A16제곱의 모든 성분의 합이 A 곱하기 3의 그러니까 여기서도 좀 주의해야 되는 게 이게 두 개로 갈려 얘의 거듭제곱 자체가 규칙성을 갖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거듭제곱의 모든 성분의 합을 따져봤을 때 규칙성을 갖는 경우도 있어. 일단 얘는 해보자고. 제곱이랑 세제곱 해봅시다. A제곱은 1, 2, 1 하는 거 어떻게 되니? 해보니까 어떻게 돼? 3, 그 다음에 6인가? 6, 그 다음에 역시 3, 6이네. 그치? 3, 6, 3, 6 맞지? A 세제곱은 1, 2, 1, 2에 3, 6, 3, 6 하면 어때? 3의 6이니까 9, 그 다음에 6의 10이니까 18, 그 다음에 98, 98이겠지. 그치? 유치 보이니 혹시? 3회 얘는 3회 1? 3을 곱하면 예를 들면 여기는 얘는 얼마인데? 여기는 A1이라고 하면 찾을 수 있어? 얘기해 주면 A n제곱 뭐야? 알겠니? 알겠어 모르겠어. 이게 합쳐서 할 때 간단한 경우도 있고 요거는 사실은 그러니까 행렬 문제가 아니라 대수 문제야. 중2 때 했던 거. 이거 잘 보면 얘 3의 1제곱이지. 3의 그러니까 일단 규칙성이 되는 것부터 찾자는 거야. 얘는 좀 불규칙해 보이잖아. 얘는 보면 3의 1제곱, 3의 제곱이란 말이지. 그럼 A의 세제곱일 때 3의 제곱이고 A의 제곱일 때 3의 1제곱이야. 약간 보이지? A의 1제곱 때 3의 0제곱이야. 약간 보이지? 그치? 아 그러면은 여기는 적어도 A의 n제곱 때 3의 n-1제곱인가 보다까지는 되네. 되니 안 돼? 자, 그래서 3의 n-1제곱이라고 씁시다. 그러면 이제 보여. 여기 보면 뒤에 있는 요 오른쪽에 2열에는 무조건 1열에다 뭐 곱한 게? 4 곱한 거야? 이게 아니야? 3의 n-1제곱이 2 곱한 거야. 그치? 3의 제곱에, 3의 1제곱에 2 곱한 거. 3의 제곱에 2 곱한 거. 그치? 여기 있는 놈한테 2를 곱한 거. 2 곱하기 3의 n-1제곱을 이렇게 쓰자. 이렇게 쓰면 또 뭐가 좋으냐? 뭐가 좋으냐? 모든 성분을 합쳤다고 했을 때 그럼 3의 n-1제곱이 2개. 2 곱하기 3의 n-1제곱. 2 곱하기 3의 n-1제곱이 2개. 즉 4 곱하기 3의 n-1제곱. 그런데 3의 n-1제곱, 3의 n-제곱 둘이 똑같지, 그지? 같으니까 이걸 개수라고 생각하고 합쳐도 되겠지? 6 곱하기 3의 n-1제곱이 되겠지, 그지? A의 16제곱이라고 한다면 A의 16제곱이라고 한다면 A의 16제곱의 모든 성분의 합은 뭐겠어? 일단 뭐로 시작해? n의 대응에서 n-1이잖아. 나머지 그대로 쓰면 되잖아. 다시 자 3의 n-제곱 보이지? 3의 n-제곱 보이지? 둘이 합치면 2 곱하기 3의 n-제곱 1제곱 맞지? 얘는 2 곱하기 3의 n-제곱이지. 2 곱하기 3의 n-제곱. 얘가 두 개면 곱하기 2라는 뜻이잖아. 그럼 2 곱하기 2 곱하기 3의 n-제곱. 4의 3의 n-제곱이지. 요거를 문자로 생각해봐. 얘가 알파야. 얘도 알파야. 그럼 2 알파 더하기 4 알파지. 그럼 6 알파 맞아? 자,
A의 n제곱일 때 모든 성분의 합이 6 곱하기 3의 n-1제곱이야. 그치? 그럼 A의 16제곱일 때 그 모든 성분의 합 뭐라고 쓰면 되겠어? 6 곱하기 3의 15제곱이라고 쓰면 되겠어. 따라서 A는 6, K는 15 이렇게 써주면 돼. 구하라는 게 우리 지금 A 플러스 K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따라서 답은 없는 것 같다. 답 중에 있니? 답이 없지. 그럼 중간에 계산한 거 잘못한 것 같은데 잠깐만. A는 소수라고 써있다. 그지? A는 소수니까 맞긴 맞는데 지금 우리 계산 결과가 다 맞았거든. 근데 여기서 한 가지 고쳐야 돼. 자, 얘가 6 곱하기 3의 15제곱인 것까지는 맞아. 근데 6이 소수야 아니야? 소수 아니지. 그럼 어떻게 해줘? 얘는 2 곱하기 3으로 분리해줘. 그럼 어떻게 돼? 이 3은 여기 거듭제곱이랑 합쳐져 못 합쳐져? 합쳐지잖아. 그럼 얘는 2 곱하기 3의 몇 제곱이 결론적으로 16제곱이 되니까 아하 A는 2, K는 16이라고 하겠다. 문제 마지막에 있는 조건은 이제 따라서 A 플러스 K는 가야 얼마? 18이겠지? 그치? 마지막에 그 조건 안 보면 흔한 문제였네. 그래서 3번이 답이겠네. 이렇게 해서 몇 문제 안 되죠? 지금 4문제 했나? 요거 4문제 어려운 거 봅시다. 유형 8번 봅시다. 지금 7번 갔을 때 유형 8번 행렬의 거듭제곱 이것도 7번과 마찬가지로 규칙을 찾는 건데 다만 얘는 어떤 점이 다른가 하면은 단위 행렬이 되는 거지. 그치? 일정 거듭제곱의 단위 행렬이 되는 애 같은 경우 일정 거듭제곱 단위 행렬이 그걸 찾을 거야. 물론 문제에서 얘는 몇 제곱하면 단위 행렬이 되는데 그거 찾아서 봐서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아. 유형 7, 8이 사실 하나야. 유형 7처럼 어떤 규칙성, 거듭제곱의 규칙성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유형 8처럼 단위 행렬로 반복해서 나오는 경우가 있고 일단은 얘 구해봅시다. 규칙성을 가지는지 아니면 단위 행렬의 그런 반복이 되는지 제곱을 일단 해보니까 어떻게 되니? 어떻게 돼? 1, 그 다음에 0인가? 0이네. 여기 0. 아이고 바로 나오네.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이거 마이너스 1이지 여기. 그치? 마이너스 1이네. 그러면 얘는 안 해봐도 알아. 여기서 세제곱하면 하수죠. 왜 그러냐면 A 4제곱 해보면 이거 단위 행렬 될까봐 바로 눈치 까야 돼. 그치? 해보면 단위 행렬 되거든요. 맞지? 그러니까 A 4제곱이 단위 행렬이니까 그러니까 A 1, 2, 3이 계속 반복되는 셈. 그치? A 1, 2, 3 그럼 4제곱의 단위 행렬 5제곱은 뭐랑 똑같아? 그러면 그냥 A 1제곱이랑 똑같겠다. 그치? 그러면 A 1, 2, 3, 4 A 5, 6, 7, 8 A 90, 10 이렇게 4개씩 묶어서 똑같다는 얘기지. 그러면 A 1, 2, 3, 4의 합만 구해서 걔네들이 2025, 이거 합도 아니구나. A 2025구나. 자, 그러면 A 2025가 이 25라는 놈이 4의 배수에다가 얼마를 더한 놈인지만 구하면 되겠네. 그치? 그럼 얘는 2022라는 놈이 4에 4 곱하기 506인가? 506 더하기 1이네. 그치? 2024 더하기 1이니까. 얘는 그럼 뭐야? A의 4제곱즉 단위 행렬 2에다가 K의 506제곱 곱하기 A의 1제곱이라는 얘기니까 요거는 의미가 없어. 그죠? 항등원이니까 따라서 그냥 A를 구하면 되겠다. 그놈은 얼마였어? 1,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따라서 A 2025제곱의 모든 성분의 합 얼마야? 1. 모든 성분의 합 했을 거 1. 자, 그 다음에 상문제인 1265번 봅시다. 얘도 풀이 자체는 다르잖아. 여기는 풀이가 다른 건 아니고 저 난이도가 그냥 좀 어려울 뿐이야.
얘는 그리고 저 1부터 50까지 덧셈이지? 얘는 거시적으로 중간에 좀 구해놓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A 제곱 보니까 2, 3, 마이너스 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어떻게 되니? 4 마이너스 3이니까 1. 저기는 얼마야? 6 마이너스 3이니까 3인가? 3이죠. 3. 여기는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인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인가? 마이너스 맞지? 얘는 상당히 불규칙해 보이네요. 세제곱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덧셈 같은 경우에는 단위 행렬이 나오거나 아니면 그 반복되는 애가 나오기 전까지 그 단위를 다 알아야지 덧셈으로 우리가 알 수 있으니까 덧셈을 하는 게 좋으니까 세제곱 해보면 2, 3, 마이너스 1, 3, 마이너스 해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자,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마이너스 1 나오나?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6 마이너스 0 나오네. 여기는 플러스가 0 마이너스 3 플러스 2니까 마이너스 그러면 대충 예상이 가지. A 6제곱 정도가 적어요. 얘를 그냥 그대로 A 세제곱 곱하기 A 세제곱 하면은 단위는 100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상이 되죠. 4제곱 5제곱도 구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4제곱 5제곱도 구해야겠다. 4제곱 5제곱은 그렇게 어렵지 않죠. 4제곱은 얘를 제곱하면 되잖아. 5제곱은 얘랑 제곱하면 되고 얘랑 제곱하면 되고 그리고 나면 A 6제곱이 단위 행렬일 거란 말이야. 4제곱 5제곱을 굳이 왜 하냐면 이걸 해버리죠. 4제곱 여기다 하면 되잖아. 얼마나? 마이너스 2 얼마나? 마이너스 2 굳이 4제곱 할 필요가 없겠다. 얘가 지금 단위 행렬에다가 실수대 마이너스 1 곱한 거지. 그치?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얘가 A 4제곱은 여기다가 A를 한 번 더 곱한 거니까 여기다가 A를 한 번 더 곱한다고 생각하면 이거 그냥 마이너스 A죠? 마이너스 A지. 위에도 그냥 마이너스 A라고 쓸게. 자, A 5제곱도 그냥 마이너스 A 제곱이라고 써도 되겠다. 그치? A 6제곱은 뭐다? 마이너스 6은 마이너스니까. 요거를 전제로 이제 A서부터 A 50까지 성분을 구하시고 이렇게 한다면 그러면 얘는 단위를 어떻게 보면 돼? 6개 단위로 보는 게 편하겠다. 왜냐하면 A와 A 4제곱이 더했을 때 0 될 거 아니야. A 제곱과 A 5제곱이 0, A 3제곱과 A 6제곱 더했을 때 0 되기 때문에 따라서 A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A 제곱 플러스 이렇게 되는 놈은 어디까지 가니? A가 50제곱까지 가나? 그러면 적어도 어디까지야? 6의 배수인 A 48제곱까지 갔을 때 얘는 다 0행렬 될 거란 말이야. 그치? 우리가 그럼 구하려는 건 뭐야? A 49제곱 더하기 A 50제곱만 하면 되죠. 근데 A의 6제곱의 배수에 해당하는 거듭제곱꼴이 단위 행렬이기 때문에 A 49제곱이면 A의 몇 제곱 같을 것 같다? 그냥 A 1제곱 같을 것 같고 그 다음은 A의 제곱. 그러면은 얘랑 얘만 더해주면 되죠. 그치? 얘가 얼마 나오니? 3, 6, 마이너스 3. 그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니까 얼마? 맞지? 아니 이거 아니구나. 합이 아니고 1,2성분이네. 1행 2열이니까 1행 2열하면 답은 얼마? 그 다음에 유형 9번이 참 이게 참 골치 아픈 문제야. 1260번 같은 거. 그러니까 얘는 사실은 행렬 문제라기보다는 이거를 표를 읽을 줄 알아야 돼. 이거 엑셀 잘하면 되게 잘 푸는데
여기 보면 볼펜, 여기는 연필, 여기 보면은 문구점 P, 문구점 Q야, 그렇지? 볼펜, 연필 가격이 문구점마다 다를 거 아니야. 똑같은 볼펜이니까 이렇게 판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무슨 내용이냐? 유진이랑 민기가 살 볼펜과 연필의 개수인 거지, 그치? 사는 볼펜의 수량, 그치? 유진이랑 민기. 그러면 한 가지 팁이 뭐냐면 볼펜은 볼펜끼리, 연필은 연필끼리 곱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조금 힌트가 되려나? 여기 지금 이 상태에서 얘를 사야 되는 볼펜과 연필의 가격을 행렬로 만들어준다면 그 행렬이 지금 A라는 놈인데 얘가 지금 A, B, C, D 요럴 거고 그 다음에 사려는 애들의 필요한 필기부수가 EFGH라는 E라는 이런 행렬이 됐을 텐데 잘 보면 여기 볼펜 연필이잖아. 얘는 세로가 볼펜 연필이지. 얘는 가로가 볼펜 연필이지. 얘네들을 곱해서 무언가 결과를 만들면 볼펜의 가격과 볼펜의 수량, 연필의 가격과 연필의 수량이 곱해져야 되는데 그러면은 요거 가지고 우리가 얘네들이 내야 될 돈을 계산을 할 때 AB, 행렬 AB로 곱하는 게 맞겠어? BA로 곱하는 게 맞겠어? BA로 곱하면 어떻게 돼? 그러면 여기는 볼펜, 여기도 볼펜이야, 그지?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곱하면 아하, EA, FC 하니까 그럼 뭐가 돼? BA 한번 볼까? 첫번 보자. EA 플러스 FC. EA 플러스 FC가 지금 의미하는 바가 뭐야? 얘도 볼펜 2개 필요하고 민이야? 민정이야? 뭐야? 민기도 볼펜 F개 필요해, 그치? 근데 유민이가 볼펜을 P에서 A1에 사고 민기가 볼펜 F개를 Q 문구점에서 C개를 샀어. 이거는 유민이가 P에서 볼펜 산 가격, 볼펜 사고 낸 돈. 요 놈은 민기가 Q에서 볼펜 사고 낸 가격. 그 둘이 합쳐서 뭐가 되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이면 사람, 문구점이면 문구점 이렇게 하나가 모여 있어야지 그게 의미가 있잖아. 여기는 유민이가 P에서 산 볼펜 가격이잖아. 총 가격. 여기는 민기가 Q에서 산 볼펜 가격이잖아. 문구점 P와 Q야. 아, 볼펜 좀 이상한데. 얘는 Q에서 사고 얘는 P에서 산다. 그런 식으로 하면 좀 별로 의미가 없는 자료인 것 같아. 그렇지? 반대로 AB로 한번 해볼까? AB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AB로 하면 자, 이렇게 곱한다 그러면 P에서 볼펜과 연필을 요 가격에 팔아. 근데 유민이는 볼펜과 연필이 이거만큼 필요해. 그렇지? 그러면은 P 문구점에서 볼펜과 연필 가격에 유민이가 필요한 볼펜과 연필 수량이니까. 그러면 A, B 플러스 G, C주구나. CG라는 것은, C가 BG라는 것은 누가 유민이가 어디에서? P에서 볼펜과 연필을 샀을 때 내야 될 돈이겠다. 그렇지? 자, 그 다음에 AB와 FH 하면 이번에는 누가? 민기가 어디에서? P에서 볼펜 연필 다 샀을 때 내야 될 돈이겠다. 아까 전 BA는 좀 이상한 게 여기선 볼펜 사고 저기선 연필 사고 이거 좀 그렇잖아. 교통비가 나가겠다. 시간도 많이 나가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냐? AF 플러스 BH 하면 얘는 민기가 P에서 볼펜 연필 다 사용품 샀을 때 내야 될 돈, 쓸 돈. 여기도 그렇죠. Q에서 유민, Q에서 민기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 표의 의미를 아는 게 중요해요. 좀 상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어쨌든 A, B를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서 여기는 그래서 BA가 아니라 행렬 A, B를 물어보는 거야. 그치? 행렬 A, B에 1,1이니까 1행 2열 여기 보니까 그럼 과일 한번 다시 한번 대답해줘. 여기는 누구? 여기
우리가 어디에서? P문구점에서 뭐를? 볼펜 연필 모두 꾸지? 샀을 때 내야 될 돈이 몇 번이니 답이 되겠어요? 2번이죠. 꽤 골치 아프지, 그지? 선생님 그래서 이 중간 부분이 어렵다 그런 거야. 뒤에 상제 보면 이것도 상당히 어렵거든. 1269가 고민을 해봐야 돼. 한번 이게 요거구나 하고 한번 깨달으면 그 다음부터는 잘 안 헷갈리는데 처음에 많이 헷갈려요. 자, 여기는 봐봐. AB 회사가 얘는 트럭 판매 회사야, 그지? 트럭 판매 회사야. 얘네가 1톤 트럭, 4톤 트럭 파는데 1톤 트럭은 A1에 A 같은 A 회사는 그 다음에 4톤 트럭은 13에 판대 1,300만 원이네. B 회사 같은 경우는 1톤 트럭을 2,400, 그 다음에 4톤 트럭을 3,000만 원 이렇게 판대. 이쪽은 좀 싸구려고 이쪽은 좀 비싼 브랜드인가 봐. 그런데 이거는 파는 입장이고 사는 입장을 봅시다. 사는 입장. 이 트럭을 단체로 사는 회사도 있을 거 아니야, 그치? X 영업소와 Y 영업소에서 각자 트럭을 살 건데 여기는 1톤 트럭, 4톤 트럭이 각자 얼마나 되냐? X 영업소는 1톤 트럭이 6개와 비대. 그 다음에 Y 영업소는 1톤 트럭 스티브에 4톤 트럭이 10개 필요하대. 그런데 봐봐. 마지막 표를 보니까 X 영업소와 Y 영업소가 각자 A와 B 회사의 트럭을 산 거야, 그치? 여기는 그랬더니 X 같은 경우에는 A 회사에서 샀더니 총 드는 비용이 176, 여기는 D. 얘는 총 드는 비용이 214와 460. 그러니까 얘네들 가지고 이거를 만들었을 결과라는 건 명확하지. 여기는 A, B 회사, 여기는 X와, 여기는 X, Y, A 다 나오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문제. 요 놈을 앞에 있는 놈을 P라고 하고 여기 두 행렬 P와 Q를 제시해놨잖아. P라는 놈은 이런 행렬이고 Q라는 행렬은 이런 행렬인데 여러분 설명의 문제에 뭐라고 나왔냐면 이에 대해서 행렬 가의 1, 2성분이 D래. 그럼 행렬 가의 1, 2성분이라니까 행렬 가라는 거는 1, 2가 여기가 D라는 걸 생각하면 요거를 행렬로 만든 게 행렬 가죠? 그치? 행렬 가가 요런 성분이에요, 요런 성분. 그러면 있잖아. 얘네 둘을 가지고 요걸 만들 수 있을까?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요거는 X 영업소가 A에서 1톤이고 2톤이고 4톤이고 다 산 게 176이란 말이야, 그치?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PQ를 해야 될까? QP를 해야 될까? PQ를 한다고 생각하면 앞에 거는 가로 기준이고 뒤에 거는 열 기준이고, 그치? 앞에 거 얘가 행 기준이라고 그러면 X, 이게 아니잖아. 행 기준이라고 그러면 1톤 트럭이지. 뒤에 거 열 기준이라고 역시 1톤 트럭이지. 그치? 이거는 그러면 그냥 행열 곱해서 여기는 그럼 1톤 트럭에 합의될 거 아니야. 1톤 트럭을 여기서 여기 저기서 얼마 사고 여기는 저기 사고 이런 식으로 말이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PQ가 맞아, QP가 맞아. QP로 하니까 어떻게 돼? QP로 했더니 가로가 X죠, 세로가 A죠. 아하, X 회사 X 영업소에서 X 영업소에서 1톤, 4톤을 전부 A 회사에서 샀구나. 맞지? 두 번째 여기는 X 회사에서 1톤, 2톤을 다 어디서 샀구나. B에서 샀구나. 그 얘기가 되는 거야, 그치? 가라는 PQ가 아니라 QP가 맞겠다. 실제로 우리가 QP를 좀 적어보자. 얘라는 게. 자, 얘가 가로고 얘가 세로를 해야 돼. 좌우를 좀 잘 봐야 돼. 해볼래? 요거 하니까 얼마 되니? 6A 더하기 6A 더하기 13. 그 다음에 요거랑 요거 하니까
143가 6 곱하기 24면 아니 144 30 144 더하기 30.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는 몇 가지 그냥 가정을 맞추면 답 나오거든. 어차피 180이라. 근데 이거를 답으로 보는 문제들 때문에 그 다음 둘째 줄이랑 1열이지. 여기는 2,1이니 그지? 그런 거 없어요. 130. 마지막은 2행 2열하니까 24C. 그러면 있잖아. 우리 A, B, C, D 다 구할 수 있어. 아니? A, B, C, D 다 구할 수 있어. 일단은 여기서부터 이게 468이 나와 있으니까, 그렇지? 그러면 24C가 168인가? 24C가 168이니까 그럼 C는 얼마이고 나머지 떨어지니? 7 왠지 되거든. 7. C는 7 맞아? C는 7. 자, 그럼 여기를 봅시다. 7A 더하기 132 아예 얼마? 214년. 130이 넘어가니까 7A는 얼마야? 84년. 따라서 과야 A는 얼마다? 12야. 다 구했다. 이제 여기다가 넣으니까 72다. 그지? 6 곱하기 12하니까 72 더하기 13B가 얼마니까? 176이 됩니다. 그러면 72가 넘어가니까 104네. 13에다 얼마 곱하면 되니? 8이면 따라서 B는 그럼 다 구했다. B가 8이니까 여기다 8 넣어주니까 38에 240인 거지. 240 더하기 144. 따라서 B라는 놈은 얼마? 9에 여기서 구하다는 게 그래서 D의 값이 나이대에 대해서 다는 QP 나는 384. 몇 번이니? 다음 5번 이렇게 네 문제 얼른 해봅시다. 많이 복잡하지 좀 귀찮지. 이거 할 때도 시험 볼 때 많이 헷갈릴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건 아니 알면 쉬면 돼, 그지? 그러니까 얘는 바로 풀 생각하지 말고 얘도 체크하고 다른 거 풀고 돌아와서 푸는 거야. 시험 볼 때는 이 유형이 엄청 헷갈려. 알아도 헷갈려. 솔직히 선생님도 알아도 헷갈리니까 얘는 바로 풀 생각하지 말고. 역시 대표 문제부터 봅시다. 자, 유형 11번의 대표 문제 1270번. 1270번 같은 경우에 이런 문제들이 선생님 볼 때는 이런 문제들은 난이도가 쉬우면서도 이거를 풀 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에 어떤 분명한 차이를 만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를 그냥 얘는 저 조합 없이 안 돼 하고서는 그냥 ABC-CBC를 그냥 쌩으로 ABC 구하고 CBC 구해서 빼자 이렇게 하면은, 그지? 그렇게 하면은 이거 시간이 한참 걸리거든. 사실 시험에서 난이도도 난이도인데 시간을 많이 잡아먹느냐 빨리 푸느냐도 꽤 관건이야, 그지? 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조합 없이 쓸 수 있겠어? 쓸 수 있다는 거야. 그치? 왜 그러냐면 요 BC라는 놈으로 묶어줄 수 있잖아. 얘는 묶어줄 수 있어 없어? 묶어줄 수 있다는 거야. 그렇게 BC라는 거, 왜냐면 BC가 지금 둘 다 뒤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 뭐 A-를 구해서 얘만 앞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걔랑 BC를 곱해줘. 아니면은 A-C 한 다음에 B 곱한 다음에 C 곱해도 되고 뭐. 어쨌든 그냥 묶어주는 게 가능하다. 그래서 가능하지. 우리 분배 법칙도 다 된다 그랬으니까, 그렇지? 교환 법칙만 안 되는 거기 때문에
A 빼기 C 먼저 구해주면 A 빼기 C 어떻게 되니?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그 다음 BC를 구해줄까? BC 이렇게 가로 세로 해서 행과 열 해주니까 어떻게 되니? 4-1이니까 3. 그 다음에 가위바위죠. 요거니까 가로 세로 해야지. 1행 2열 해야지. 1이니까 1이죠. 1. 그 다음에 여기는 2행 1열이겠네. 2행 1열 하니까 1이네. 그럼 2행 2열 하니까 5 하나 붙여. 입모양은 좀 참 오이러네. 저 뭐야 복화술사 같네. 응용과 얘도 행과 열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6 마이너스 4니까 2. 마지막으로 얘는 왜 이렇게 커? 마이너스 18이네. 이렇게 돼. 그렇지? 답 중에 있니? 몇 번? 1번이 답이야. 맨 밑에는 1272번도 얘도 모르고 하면 한참 걸려. 그렇지? 이거 A제곱 구하고 AB 구하고 BA 구하고 B제곱 구하고 이렇게 하면 한참 걸린다고. 근데 우리가 얘는 반대로 이거 교환 법칙이 안 된다는 걸 안 상태에서 이걸 보면 오히려 길이 보여. 그렇지? 왜 그러냐면 얘가 잘 보면은 A 플러스 B랑 A 마이너스 B라는 걸 전개했을 때 교환 법칙이 안 된다는 걸 전제하고 보면은 전개하면 제가 되겠는데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 실제 문제 풀 때는 이게 이거라는 걸 바로 알아봐야 돼. 시험 볼 때는. 근데 아닐 수도 있어. 비슷해 보이는데 여기가 플러스 이러고 그러면 아닌 거야. 그치? 그런데 우리 지금 이거 시간이 되니까 실제로 되는지 보자고. 얘는 어떻게 해야 돼? 말 그대로 그냥 곱셈공식 쓸 생각 말고 하나하나 곱해줘야 돼. A제곱 마이너스 A입니다. 여기 지금. 그치? 그치? 그 다음에 플러스 BA이고 마이너스 B제곱이라 그럼 이거 맞았어? 틀렸어? 틀렸다.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요게 아닌 거야. 그치? 요게 아닌 거야. 그럼 앞뒤를 바꿔볼까? 바꾸면 되려나? 바꿔봅시다. 바꾸면 되는지 안 되는지. 안 될 것 같은데. 잠깐만. 아까 전에 뭘 잘못 썼나? 아까 전에 곱셈을 잘못한 것 같은데? 아까 이거였지. 마이너스가 앞이었지. 마이너스 뒤였니? 방금 전에. 요거 하면 되겠다. 그치? 방금 전에 풀마였지? 지금이 반대로 다시 쓴 거지. A제곱. 그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플러스 A. 마이너스 BA. 그 다음 마이너스 B. 그러니까 얘는 A 마이너스 B. 아까 전에 앞뒤가 달렸는데, 아니, 똑같이 A 플러스 A 마이너스 B인데, 교환법칙 성립 안 했잖아. 얘도 하나의 행렬, 얘도 하나의 행렬에서 생각하면 교환법칙 성립 안 해. 누가 앞인지 확인해야겠다. 그래서 A 마이너스 B를 먼저 구하고, A 플러스 B를 구해서 둘이 곱하는 게 아무래도 얘네 하나하나를 구하는 것보다 빠르겠죠. 그래서 보니까 A라는 놈이 어디였니? 1, 0, 0, 마이너스 2고 B라는 놈이 마이너스 1, 4, 2, 마이너스 5니까 따라서 A 마이너스 B 먼저 해볼까? A 마이너스 B 얼마야? 불러줘. 그 다음에 A 플러스 B 0, 4, 2, 마이너스 6인데 얘 곱하기 얘 하면 안 된다니? 얘가 열 돼서 그래서 곱하니까 이렇게 행해주니까 마이너스 8인가? 마이너스 8. 그 다음이 8, 12, 24구나. 8, 24, 32니? 32. 자, 그 다음에 2행 1열 해주니까 8. 2행 2열 해주니까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4에서 마이너스 30이야. 이것도 재밌게 되네.
그래서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려니까 답은 허무하게도 0이 되겠지. 아니 잠깐만. 맞구나. 그래서 3번이 답이겠네. 그 다음에 이런 애도 있지만 1273번처럼 행렬의 곱셈에 관해서 이런 성질도 있다는 후 2차 정사각형 AB에 대해서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 2, 3, 0. 그 다음에 AB 플러스 BA가 AB 플러스 BA가 1, 0, 2 마이너스. 자, 이렇게 해놓고 나서 보면 이제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구하라는데 문제가 A를 못 구해. B도 못 구해. 이 상태는 그치? 아니 뭐 하려면 할 수도 있겠지. 뭐 2차 방정식에 그런 걸 넣어서 하면. 근데 지금 그네고식도 못 쓰잖아요. 그치?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겠어? 여기서 떠오르는 게 또 곱셈 공식이야. 이거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2AB 뺀 거 아니었어요? 하면서 이게 떠올라. 곱셈 공식의 저 활용. 그치? 이거 맞아 안 맞아? 안 맞지, 그치? 왜냐면 애초에 행렬에서는 A 플러스 B의 제곱 자체가 플러스 2AB가 안 나오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A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AB는 말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럼 반대로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우리가 뭘로 표기할 수 있겠어? 행렬에서는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A로 표현이 가능하겠지, 그치? 오히려 한번 꼬아진 거를 다시 보면은 행렬에서도 곱셈공식 비스무리한 곱셈공식은 아니지만 비스무리한 얼굴 활용할 수 있겠다는 거야. A 플러스 B라는 게 그러면은 요 놈이니까 요 놈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1, 2, 3, 0의 제곱을 따로 그래야겠죠. 제곱에서 요 놈을 빼줘라. 1, 0, 2, 그러면 시간을 많이 아낄 수 있겠지. 우리 일일이 구하는 것보다. 제곱해주니까 어떻게 돼? 가로 세로 해볼까? 가로 세로 하면 한 방에 할 수 있니? 1이랑 6이니까 처음은 요것도 슬슬 적응해야 되는데 얘 가로 한번 얘 세로 한번 하면 되니까 7. 그다음 얘 가로 한번 얘 세로 하면 여기지? 얼마? 마이너스 2죠. 자, 선생님이 이렇게 가로 한번 세로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1이랑 되니까 11, 그치? 가로 한번 세로 한번 하니까 6이게 되겠지? 여기서 이제 빼주면 간단하게 나온다는 거죠. 구호를 조심해야 돼, 구호를. 그랬더니 6, 마이너스 2, 8, 이거가 자꾸 7이 돼요. 그러면 행렬 A제곱 플러스 B제곱에 해당하는 거 몇 번이니? 제가 잘못했나 본데? 잠깐만, 선생님 잘못했다. 여기 잘못했네. 마이너스 3이구나. 미안. 마이너스 3이네. 마이너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5겠네. 몇 번이니? 3번이 답이고. 그렇지. 3번이 답이고. 혹시 모르니까 이따가 풀면서 계산을 다시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1275번. 여기도 마찬가지야. 2차 정사각형인데 A-B의 제곱을 구하래. 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A 플러스 B의 제곱은 알고 A제곱 플러스 B의 제곱도 알아. 여기서 구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야. 이거 곱셈공식을 그대로 쓸 수 있는 그런 애들 같으면 조합법칙 성립하는 애들 같으면 2AB가 얼마구나가 나올 거야. 그치? A제곱 플러스 B제곱 지금 얼마라고 그러냐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5라더라고요. 근데 얘를 전개해서 나오는 게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 아니죠. 얘를 전개해서 나오는 건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A 플러스 B제곱일 거라고. 왜냐면 행렬에서는 저 조합법칙 성립 안 되니까. 맞지? 그렇다면 우리가 A-B의 제곱을 구하기 위해서는 뭘 구해야겠어? 그 전에 A-B의 제곱 전개해볼까? 행렬의 A-B 제곱 구하는 게 A-B의 제곱이니까. 해볼래? 전개하면 뭐 나오니? 하나씩 하면 되지. A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A, 그 다음 또 마이너스 BA 마지막으로 플러스 B제곱. 그러면
여기서 요 놈만 구해서 요 놈한테서 그 놈을 한번 빼면 되겠다. 그치? 그러면 위에 거에서 아래 걸 빼면 돼. 맞지? 위에 식에서 아래 거를 뺐던 우리가 AB 플러스 BA를 확실히 구할 수 있겠다. AB 플러스 BA는 자 여기서 여기를 빼는 거야. 뭐 조심해야 돼? 빼기 마이너스 2, 그러니까 플러스 2가 될 거고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되고 그렇지? 이제 중요한 거는 얘를 다시 어디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에서 얘를 한 번 다시 또 빼는 거야. 실수 a 돼서 그래서 마이너스로 그래서 여기서 여기를 빼주니까 따라서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자 여기서 여기 빼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플러스 5 마지막으로 플러스 6이 되겠죠. 그치? 그럼 구하라는 게 뭐였어? a 마이너스 b의 제곱을 구해달라 요거니까 답 중에 있니? 4번이 답이겠지. 그치? 그러면 우리가 이거 곡셈공식을 그대로 쓸 수 없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잘 생각하면은 얘는 부항법칙을 제외해놓고 곡셈공식 비스무리하게 식을 활용해서 저 계산을 좀 줄일 수는 있겠다. 이런 걸 좀 활용해라 이거야. 계산할 때 이 자체로 문제가 나오는 것보다 아마 이걸 응용해서 나오는 문제가 좀 있어. 여기까지 한번 문제 풀어봅시다.